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에 약대 피트로 입학을 해가지고요. 이때부터 약대 입시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면접 강의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옥터디라는 스터디 그룹을 이끌고 있는 오규성 약사라고 합니다. 현직 4년차 약사입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일단 이거를 찍게 된 이유가 현재 이제 옥터디 카페하고요. 여기 체크되어 있는 카페하고요. 그다음에 그 오픈 카톡을 운영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피트에서 없어지고 다 알겠지만 피트가 없어지고 편입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질문들을 보면은 대부분 내가 어느 지원 가능한 약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냥 전부 다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제일 좋고, 일단 뭐 설명하기 전에 옥터디에 대해서 그 간간히 그게 들어갈 거예요. 광고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부감 들면은 안 드셔도 됩니다. 뭐 광고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학교 설명하다가 여기에 제가 몇 명 붙였다 뭐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아무튼 시작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피트 때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원래는 두 장밖에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이제 컨설팅 같은 걸 하면서 가장 최적의 이제 학교를 지정을 해주고 여기 쓰세요 이러면서 컨설팅을 해줬죠. 그런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서를 돈만 있으면 모두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잘 맞는 약대가 이제 어딜지는 모르고 또 뽑을 때 그 기준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제 시험 문제라든지 면접 문제에 따라 가지고 내가 더 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 원서를 다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편입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그 왜냐면은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공개가 안 돼요. 비공개로 출제가 됩니다. 공개가 안 돼요. 그나마 공개되는 데가 이제 중앙대, 경희대 두 군데 정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이제 매년 시험 스타일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 보시면은 오류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운 좋으면은 쉽게 말해서 운 좋으면은 잘 찍으면은 내가 갈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 지원하는 게 맞아요. 돈 여유만 되면은. 자, 근데 다만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정량대하고요.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정성대라는 기준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피트 때부터 원래 있었던 기준이고요. 거의 그대로 지금도 약대들이 따라가고 있고 그 명확한 기준은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거를 나누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게 관련이 있냐면은 약대 설립 목적하고요. 그 다음에 학장님의 어떤 교육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게 조금씩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경희대나 아니면은 뭐 경희대 한양대, 그 다음에 뭐 부산대, 그 다음에 또 뭐 덕성여대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정량이었는데 그 피트 하면서 중간에 정성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들어온 학생들을 정량으로 뽑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정성대 스타일로 바뀌게 된 경우예요. 보통 이제 정량에서 정성으로 바뀐 경우는 많은데 그 거꾸로 이제 정성에서 정량으로 간 경우는 이때까지 없긴 합니다. 뭐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이거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다. 대신에 이제 정량 정성 문제는 아닌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있다가 없앤 경우는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남대, 조선대, 우석대, 원광대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면접이 사라졌어요. 원래 있다가 사라진 데고 보통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면접을 없애버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왜 정량대, 정성대로 나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학교 교육 방침에 좀 달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학장님 인사말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신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기초 이론, 실제적 응용력을 겸비한 최첨단 기술, 그리고 인재 양성으로 뭐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임상약학의 체계화된 교육으로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연구 분야가 어쩌고 저쩌고, 신의약품 개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적혀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서울대는 연구,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 인력의 양성, 배출된 우수 인재들이 어디에 있다? 약국에 있다 안 적혀 있죠.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산업체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 이쪽으로 가는 학생들을 뽑고 싶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내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관으로 이제 보내려는 학생들을 양육을 하겠다,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학장님 인사말을 봐도 비슷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자, 졸업생이 10,000명 가까이 엄청 많은데 대부분 어디가 있냐? 약국이 없어요. 졸업생들은 병원, 행정기관, 제약회사, 연구소 등 중추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연구 인력, 제약회사로 보내고자 하는 인력들을 좀 뽑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대고요. 정성대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약국보다 산업적 약사 인력을 육성하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어차피 약사들은 결국은 이제 약국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컨설팅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 말고도 약국 일도 플러스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약국을 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냐면은 약사가 없다라고 고소를 해요. 지방은 약사가 없다라고 고소를 하면서 반면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페이가 엄청 내려갔어요. 라고 전부 약국 약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크다가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이런 이화여대라든지 서울대 뭐 이런 데들이 약국 약사를 양성하겠다 하면은 이제 시장에 혼란이 오겠죠. 자, 반면 지방 약대들 한번 봅시다. 자, 경성대 보겠습니다. 부산대와 더불어 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약대 중에 하나이고요. 야, 자, 여기 학장님 인사말에 보면은 자, 부산 약사회와 울산 약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동문 약사가 많이 있다. 그거 말고도 제약회사 연구소 그리고 대학 국가기관에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는 석박사 동문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동문에서는 지역 의료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정량되긴 해요. 정량되긴 합니다. 자, 정량되긴 해요. 여기 보다시피 정량되긴 한데 지금 이제 제가 제 학생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은 여기가 지금 부산대처럼 정성대로 뽑고 싶다라고 의견을 제출하시는 교수님들이 조금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는 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뭐 대표적으로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도 이화여대 따라가지고 이제 정성대로 전환한 대표적인 약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경희대도 중앙대 따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성대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단국대거든요. 단국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인간 존중 정신을 실현하는 보건양료 전문인 양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의약품 개발 분야의 창조적인 약학 전문가 양성하고 함께 자 이게 중요하죠. 지역사회 국가에 봉사하는 보건 약학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개교를 했다. 즉 지역사회에 약사를 공급하는 역할도 우리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연구 분야도 있지만은 지역사회 일하는 약국 약사도 뽑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의 면접과 함께 이제 지필이 같이 보는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소서 바탕으로. 그거 말고도 다시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 캠퍼스에 있죠. 천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 이런 약사들을 약국 약사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런 연구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지역사회 일하는 약사하고 나눌 수 있느냐? 결국 이게 나이가 되는 겁니다. 즉 과거에 이제 피트 때부터 살펴보면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나마 이제 석사나 박사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연구로 가는 진로를 정하는 확률이 조금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가 많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를 이제 기본적으로 4년을 다니게 되고요. 이제 편입으로 가게 되면은 보통 5년 정도 더 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다닌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할 때 시즌이 되면은 나이가 25세가 만약에 내가 넘어서 입학을 했다. 그러면 이미 30살은 넘어야지 졸업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나이쯤 되면은 내 주위의 친구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전부 일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교수님이 너 전에 뽑을 때 처음에 너 예전에 무슨 연구 관심 있다 하고 하지 않았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갑자기 이 학생이 말을 바꿔가지고 "아, 교수님 제가 6학년 때 보고 실습을 해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약국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바꿔요. 자, 이거를 피트 때 10년 넘게 이제 교수님들이 겪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 얘들이 나이 많은 애들을 뽑아봐야 결국 연구를 아무도 안 하는구나. 다 약국으로 가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아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성대들은 나이를 통해 가지고 학생을 뽑고 싶어 하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이제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수출할 수 없는 성질적 요소, 즉 나이, 학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뽑느냐? 자, 서류 평가라는 항목을 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추상적이죠, 되게.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학업 의지 같은 정성적 평가를 서류로 평가하겠다고 대놓고 모집 요강에 밝히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발전 가능성, 이거는 나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면은 진로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자발적 의지랑은 상관없이 한국 사회 구조가 어쨌든 상하관계로 유교적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죠. 회사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는. 그래서 아랫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이러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시험으로 학생을 뽑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장수생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참고로 장수했어요. 저도 6년을 피트 시험을 도전했거든요. 그래갖고 결국 약사가 됐는데 오래 하면은 어쨌든 시험은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저처럼 나이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점점점 그 학교에는 연구 쪽으로 진로를 향한 학생들보다 이제 약국으로 관련 학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서류를 통해 가지고 나이로 거르고 시험은 이제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기준으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이냐? 원래 수능으로 와도 약대 올 수 있을 법한 학생들 있죠. 원래도 약대 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능력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좀 교수님들이 좋아해요. 정성대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대가 좀 우수하고 흔히 말하는 스카이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그 전적대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학업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학점이 높다. 이러면은 거기서도 들어가서도 열심히 한 학생이네. 그러면은 GPA죠. 그런 학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그리고 갖춰야 되는 거고요. 학벌하고 나이하고 학점은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내가 어떤 추가적인 활동들을 했느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병행하면서 이제 시간 관리 능력, 발전 가능성, 시간 관리 능력 이런 것도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정성대에서는 선발을 하고자 합니다. 자, 반면에 정량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어차피 니들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우리는 지역사회 약국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래 남아있을 약사들을 원하죠. 오히려 이제 나이가 있다면은 그냥 결혼을 했다 이러면은 굳이 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비선호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충분히 오래 남아있죠. 그래서 피트 시절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전형 같은 게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편입은 지역 전형을 따로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진 않고요. 다만 이제 편입은 또 그 피트랑 다르게 그 지원자 전원이 시험을 다 볼 수 있느냐, 내가 이 학교에 시험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간적,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막 10,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뭐 10,000명까지 안 되긴 합니다. 10,000명이 지원했으면은 학교에서 학교당 한 번씩 가가지고 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용을 할 수 있느냐,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차에서 아예 그 우수한 학생들을 좀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생물하고 화학 같은 거를 시험을 봐가지고 또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시험인 토익 그리고 학점 요걸로 1차 컷을 하게 됩니다. 커트라인을 정해가지고 1차에서 몇 배수 이런 형태로 뽑게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지거국 중에서도 서울대하고 부산대는 빼고 나머지 지거국들은 이런 경향이 큽니다. 학점하고 토익을 엄청 열심히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지필 시험을 조금 다른 학교보다 쉽게 내가지고 학생들을 데려가는 경향이 커요. 자,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토익을 왜 보느냐 도대체. 자, 이게 왜냐면은 메디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약대에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필요한 게 이제 절대적인 암기 능력이에요. 그리고 약사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영어 혹은 공식적인 어떤 언어 시험 이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토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피트 시절부터 이미 많이 반영을 했어요. 토익은.
그 다음에 학점 같은 경우에도 전적대에서 되게 열심히 하던 학생들, 즉 꽈탑하던 학생들은 학교에 상관없이 딱 그 약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 성실하게 이거를 유지하고 성적을 유지하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실성 혹은 학업 의지에 대한 성실성에 대한 척도를 학점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점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게 있죠. 뭐냐면은 특히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또 계산 능력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입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배워야 되는 어떤 생물학이라든지 화학, 유기화학 이런 거를 이제 못하고 2학년부터 다니게 되죠. 안 배우고 2학년부터 다니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와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서 직접 보게 되죠. 지필 시험을 통해 가지고. 자, 그거 말고도 이제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약대에서 배우게 되는 어떤 생약이라든지 약물학이라든지 약물 치료학, 화학에 있어서는 또 분석약학 이런 과목들도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정량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무조건 미리 같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아니라도 의대 같은 경우에도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발생학이라는 과목을 또 따로, 인간 발생학이래요. 인간 발생학이라는 과목을 또 따로 공부해야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량대랑 이제 정상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가 있느냐? 보통 이제 정량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에 정상대가 많이 있고요. 뭐 동덕여대는 예외입니다. 정성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권이나 아니면은 부산대, 특이하게 부산대 혹은 경기도권, 서울에 가까울수록 있으면은 이제 정성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성균관대처럼 이제 수원에 있긴 하지만 아주대처럼 또 서울에 가까우면은 정성대이기도 해요. 좀 뭐 비공식적이긴 한데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약공격사 할 거면은 왜 우리 부산대 오느냐 뭐 이런 말씀도 교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비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량대랑 정성대를 가장 구분짓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모집 요강 보시면은 아까 제가 요 항목 있죠. 서류평가 요 항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집 요강에 서류평가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다면은 정성대가 되겠고요. 없다면은 정량대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특이한 게 뭐 경희대 같은 데가 있어요.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이한 게 1차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먼저 보고요. 2차에서 서류 요소를 보게 돼요. 서류를 보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1차 시험에서 내가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 서류 좋은 학생들이 되게 작았다. 대부분 지방대 출신의 뭐 학점도 낮고 이런 학생들이 시험을 엄청 잘 봐가지고 통과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2차 서류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지필로 가기 때문에 반정량대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학벌 좋은 애들이 시험도 잘 보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정상대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가장 많이 본다고 했는데 우선적인 고려 요소로 본다고 했는데 나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나이로요 25세보다 작아야 됩니다. 뭐 25세 근처까지는 괜찮긴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넘는다 한 26세, 27세 이렇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편입 지원 조건이 21살 2학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24살까지 했는데 요 안에만 해도 학벌 좋고 학점 좋고 그다음에 뭐 영어 성적 좋은 학점 좋은 애들이 수두룩 빽빽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학생들보다 나이까지 많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가 많으면은 정성을 뭐 써보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다면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은 정성보다는 정량대 위주로 생각을 좀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량대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저는 정성대보다는 정량대 위주로 학생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저한테 오는 학생들이 그냥 그래요. 지방대 출신들도 좀 많고 나이도 많은 장수생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량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광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원광대는 그 의치안약에서 거의 극정량대예요. 1티어죠. 1티어 정량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이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정량대 중에서도 순수하게 지필로 거의 싸움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학점도 안 들어가고 토익도 1차에서 그 토익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5배수 뽑은 다음에 완전히 생물 화학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화학은 참고로 유기화학 포함입니다.
그리고 의대 중에서도 순수하게 진짜로 면접도 아예 없고 여기 면접이 없거든요. 면접도 없이 완전히 그 정량만으로 시험만으로 뽑는 데는 원광대밖에 없어요. 자, 여기는 특이한 게 25배수나 뽑습니다. 25배수나 뽑는데, 자,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의대가 편입 티오가 1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250명을 1차에서 뽑았다는 말인데,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커트라인이 985점이 나왔습니다. 토익 커트라인이 985점이 나왔어요. 980점은 시험도 못 봤습니다. 의대 넣었으면. 자, 치대 같은 경우에는 4명 모집을 했고요. 커트라인이 975점. 약대 같은 경우에는 2명 모집을 했는데 커트라인이 980 정도로 형성이 됐어요. 사람이 작다 보니까 오히려 커트라인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원광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의대 제가 이제 3명 붙였거든요. 3명을 붙였고 특징이 다 토익은 만점이었습니다. 그래야 1차를 뚫었겠죠. 그래도 경쟁률이 25대 1이에요. 꽤 높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뭐다?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약물화, 약물치료와 생략화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광고를 하면은 옥터디에서는 제가 이런 거 같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저는 약사이기 때문에. 자, 광고 지나갔고요. 어쨌든 내가 학점이 만약에 낮다. 학점이 낮고 오롯이 지필 하나 학점이 낮고 오롯이 지필 하나만으로 쇼부를 봐야겠다. 승부를 봐야겠다. 이러면은 쓸 수 있는 데는 사실 경성대하고 원광대 뿐입니다.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자, 경성이 안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동점자일 때 그 같은 기준이 있거든요. 학점을 본다라는 기준이 있긴 한데 그런 확률은 거의 작아가지고 그 학점이 낮다 이러면은 요 두 개를 순수하게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성대 이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량대 중에서 경성대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해 입결을 공개를 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1단계에서 필답고사로 처음에 이제 850점으로 85% 들어가게 되고요. 토익이 15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토익이 들어가긴 하는데 시험은 내가 원서 쓰면은 볼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원광대랑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5배수를 일단 먼저 뽑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 면접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원광 같은 경우에는 면접은 없었는데 여기는 면접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점이 조금 차이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필답고사가 거의 850점 가까이 들어가고 토익은 150점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엄청나게 필답고사 1차 비중이 높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유일하게 950점 미만의 이제 합격자가 있는 정량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사실 여기밖에 없었어요. 자, 정량대 중에서입니다. 다만 이제 2단계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면접이 있긴 한데 이게 그 지필고사가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 약하게 출제됐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멘붕이었죠. 그래가지고 틀릴 거 다 틀리고 나면은 결국 점수가 비슷비슷해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면접에서 결국 변별이 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면접 비중을 그렇게 막 많이 두진 않는다 해가지고 옆에도 보시면 점수가 평균 한 93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환산이 93점인 사람하고 100점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7점 정도 나게 되겠죠. 그리고 1단계 총점이 만약에 내가 토익도 높고 지필도 고만고만해지고 비슷했다 이러면은 결국 요 점수로 변별이 생길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참고로 또 경성대 작년에 6명 뽑았는데 6명 중에 총 4명 붙었고요. 저희 옥터디에서 4명 붙었고 그 중에 지금 3명은 다니고 있습니다. 재학생이에요. 편입생 중에 절반이 옥터디 출신입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이제 정보 출처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보니까 교수님들이 계속 좀 물어보더라고요. 시험 난이도는 어땠나, 면접은 어땠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형 같은 거는 아니면 유형이라든지 난이도 같은 거는 조금 조절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동점자 처리 기준 잠깐 말씀드린 건데 이제 기준에서 1순위는 역시나 생물 지필 시험을 가장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학점을 보기는 하는데 거의 위에서 결정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7월 18일에 그 합격자 정보를 모두 공개를 했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정량되다 보니까 나이도 36세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적대 소재지 역시 그냥 전국 다양하게 뽑았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유일하게 950점 미만 합격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필답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엄청 어려웠다 했죠. 그래서 100점 만점인데 76점 정도가 합격자 평균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시험 문제가 다들 절반 이상은 틀렸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점 역시 반영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고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이 정도 돼도 붙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동덕여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는 특이하게 여대인데도 불구하고요, 작년에 그 700명 넘게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사실상 약대는 거의 다 여자들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석대랑 거의 비슷했어요. 우석대가 조금 더 많긴 했는데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명 넘게 720몇 명이었나 16명이었나 하여튼 엄청 많은 학생들이 보러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1차에 바로 필답고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거기에 그냥 영어하고 학점을 같이 10%씩 반영을 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지필고사가 가장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필고사죠.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50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복원된 걸 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한 문제당 거의 이제 환산으로 여기 80% 환산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한 1.6점 정도 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토익 같은 경우에는 985하고 990은 옆에 이제 환산 점수로 보게 되면은 자, 3점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거는 그 환산으로 했을 때는 0.3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970하고 990하고 환산 점수로 5점 차이 나는데 이거는 0.5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900하고 990점, 900하고 990점 같은 경우에는 환산 점수로 15점 차이인데요. 이거를 환산하게 되면 1.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필 같은 경우에 한 문제가 환산에 1.6점이기 때문에 토익 100점도 사실 한 문제만 더 맞으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이론상 그렇긴 한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필답고사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왔어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옥터디에서 이제 3명이 합격을 했어요. 3명을 합격했고 지금 2명이 현재 다니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1명은 그거예요. 아까 경성대 재학생 제가 3명 있다 했죠. 그 중에 1명입니다. 여기는 등록 포기하고 경성대로 가셨어요. 참고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당연히 나이 학점 아니 학점은 아니고 나이 안 봅니다. 학교도 안 보고요. 학점이 아니고 학교도 안 봅니다. 자, 그 다음 단국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여기는 1차에서 역시나 시험을 다 볼 수 있어요. 시험을 다 볼 수 있는데 학점이 1차에 안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학점을 제출은 합니다. 제출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익이 한 30%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토익이 어느 정도 비중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이제 면접고사를 보게 되고요. 경성대랑 비슷하죠. 면접고사를 보게 되고 서류가 들어가긴 하는데 PF 정도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면접에서 블라인드가 아니에요. 경성대는 블라인드인데 여기는 블라인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자기소개서랑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약대 들어가신 분들, 작년 아니고 올해 들어갔죠. 올해 들어가신 분들 보면은 나이가 20대 중반이거든요. 전부 20대 중반이라 가지고 나이를 어느 정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합리적 의심도 하고 있기는 한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합격생들 데이터를 보면은 나이를 좀 본 거는 같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학벌은 조금 본 것 같긴 해요. 조금. 그 다음에 학점이 여기서는 안 받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점수를 좀 낮춰주는 느낌은 있어요.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총 60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다시피 지필고사는 토익이 30%고 지필이 70%입니다. 그래서 70%가 반영되게 되고요. 환산 점수로 해가지고 전체를 100점을 했을 때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100점 곱하기 0.7 해가지고 60문항 나눠주게 되면은 한 문제당 1.166점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토익을 보게 되면요. 900하고 990하고 만점하고 그 다음에 985점하고 환산으로 1점 차이가 나게 되죠. 다시 이거를 30%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환산으로 0.3점밖에 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970점 정도, 970점 정도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한 4점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 한 0.4점 차이가 나게 되겠죠. 거기다가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한 1.2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점수가 비슷하게 될 겁니다. 자, 방금 3 곱한 거는 30%라서 3 곱한 겁니다. 3 곱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 970점 하고 이제 그 만점하고 토익 만점하고 지필 한 문제 정도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제 막 원광이나 경성대처럼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합격자들 성적을 보면은 그 제가 들어간 분 성적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만점에 가까워요. 거의 토익도 높아야 어느 정도 높아야 합격을 할 수 있었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론상 만약에 지필이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재작년에 단국대가 또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에도 쉬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렵다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면접에서요. 자, 지금 면접이 평가가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하나, 전공 적합성 하나, 연구 학업 역량 하나예요. 여기서 만약에 5점씩 깎였다 칩시다. 5점씩 깎였다 치고 어떤 학생은 여기서 5점을 플러스 다 받아가지고 만점을 받았다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사람은 85점을 맞았고요. C라는 학생은 85점을 맞았고요. 이 사람은 나머지는 마이너스 5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10점씩 까였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0점씩 까였다 칩시다. 70, 70, 70점을 받았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엄청 못 봤어요. 지필 같은 경우에도 꼴찌입니다. 두 개를 더 틀렸죠. 4개를 더 틀렸죠. 1등에 비해서 4개를 더 틀렸을 때 자, 1차 종합 점수로는 83.57 그리고 D 학생 자, 다 잘 본 학생 같은 경우에는 90.63으로 올라왔다 칩시다. 그런데 면접이 여기가 지금 몇 프로가 들어가게 되냐면 30%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환산으로 다시 곱하기 여기는 0.7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0.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값을 더하면은 이 C 학생이 84점이 되고 D 학생이 84.41이 돼가지고 차이가 거의 없게 되고요. 오히려 토익은 동등했고 지필을 4문제나 더 잘 본 이 학생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붙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이 의외로 중요한 약대이기는 해요. 그리고 단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약대가 5명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옥터디였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작냐? 사실 작은 것도 아니에요. 약대에 한 명씩 붙은 것 자체가 작은 건 아닌데 어쨌든 왜 이랬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치대가 19명인가 뽑았거든요. 19명 뽑았는데 대부분 그때 토익이 좀 된다 이러면은 치대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확률을 높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대 3명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대 한 명이 붙긴 했는데 어쨌든 단대도 어느 정도 그 면접 그리고 서류 같은 거 조금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 스펙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뜬 데가 이제 동국대죠. 동국대가 작년까지는 안 뽑았는데 이번에 뽑겠다 하고 모집 요강을 이제 변경사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대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니까 똑같아요. 단국대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1단계에서 필답고사 그리고 영어가 들어가는데 70%, 30%. 자, 아까 봤던 단대처럼 70%, 30% 들어가게 되고요. 면접 역시 30%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답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는 여기가 조금 더 작습니다. 여기는 30문제였는데 여기는 한 20문제 해가지고 총 40문제가 되겠고 여기는 60문제에서 문제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어쨌든 문제수가 작아지니까 여기는 단대에 비해 가지고 동국대는 한 문제 비중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도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면접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겠죠. 단대가 중요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단대 그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단대랑 더불어 가지고 면접이 원래 피트 때도 엄청 중요했어요. 그래 가지고 면접 때 뭐 이런 소문 그 소문은 아니고 그 별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잘 보면은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이유 자체가 이렇게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보면 들어갈 수도 있었죠. 피트가 조금 낮아도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제 학업, 전공 수학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보면은 지성을 보겠다는 내용은 없긴 합니다. 다만 뭐 이거를 전공 수학 역량이라 해가지고 넣을 수는 있긴 해요. 그건 학교 마음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자기소개서 및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 면접을 진행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지성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안 나온다라고 보장은 못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면접 역시 단대처럼 되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명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지필고사를 바로 1단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지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여기도 면접 비중이 학점에 비해서 많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학점보다 토익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되고 작년에 옥토디에서 4명 꼽는데 2명이 붙었고요. 1명이 추합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2명은 다른 데 가셨고 이분 다니고 있고요. 아무튼 이분들 공통점이 토익 만점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토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 왜? 여기도 지필고사가 들어가는데 경상대랑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런 문제 다 틀려버리고 결국은 토익으로 어느 정도 변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선발에서는 면접이 20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결국은 토익 어차피 만점이고 학점 비슷하고 면접에서 결국은 판가름이 나버렸죠. 근데 면접이 뭐가 나왔느냐? 약물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옥터디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지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약물은 약물이고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소문이 나죠. 그러면 학원에서도 결국 대비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틀려서 된 문제였는데 올해부터는 결국은 너도 나도 다 맞춰버려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필고사가 조금 더 올해부터는 빡세질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빡세진다는 게 문제가 빡세진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맞춰야 될 문제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충남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남대는 앞에 봤던 학교들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요, 영어 성적이 이제 40점, 자, 50점 중에 40점, 즉 100점 중에 80점이 영어가 들어가게 되고, 학점 역시 이제 20점 정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학점과 토익이 높아야 되고, 그 중에 특히 토익이 높아야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 만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작용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 입결을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영어 성적 그냥 전부 다 만점이죠. 40점이 만점입니다. 약간은 40점 만점. 네. 그 다음에 학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점 만점 중에 96.66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9.66인데 학점이 100점 만점에 96.6이라는 말이에요. 학점이 꽤 높아야 됐습니다. 자, 필답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점 만점 중에 43.1 얼마 정도 됐고요. 문제 자체가 50문제였거든요. 50문제다 보니까 한 문제 1점 치면은 한 7개 정도 틀리면은 합격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물론 토익 만점에 학점이 96.6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하고 싶으시면은 그래도 학점 한 96에서 97 정도는 되고 토익은 만점 이 정도 되면은 충남대를 넣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PF거든요. 좋겠을 텐데 자, 예, PF라 가지고 그냥 중요성은 많이 없어요. 면접은 뭐 거의 정상이면은 붙을 수는 있는 정도였고, 다만 여기 학점하고 지필고사를 좀 잘 보는 게 중요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원이 6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지금 옥터디예요. 네, 또 자랑 한번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 충북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자, 의대, 약대, 수의대가 다 있죠. 다 있는데 경쟁률로 보면은 딱 봐도 자, 제일 많이 지원했고 제일 작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약대 인기가 제일 높긴 했어요. 그다음에 충북대도 이제 직업고이다 보니까 이제 학점하고 그 토익 같은 거 합격자들 스펙을 공개를 했는데, 자, 이거를 저기 이제 환산 공식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역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의대, 수의대, 뭐 약대 할 거 없이 일단 97.5는 넘어야 됩니다. 97.5는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약대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다만 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1단계 29.45에서 29.72로 약간 올랐죠. 29.45에서 29.72로 올랐기 때문에 98점 가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9점 정도? 98, 99, 두 명이 합격을 했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학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 29.67입니다. 29.67.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당연히 30점은 이제 토익이 만점일 거고요. 180에서 990은 30점일 거고요. 환산 점수로 여기 960에서 975 정도가 97.5인데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한 29.5가 나와요. 그래서 두 명이 있다 치면은 뭐 29.5하고 그 다음에 30점 하고 있겠죠. 그거 하면은 한 요 정도 평균이 나올 겁니다. 자, 따라서 뭐 작으면 한 960, 많으면은 990 요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여기는 다만 이제 토익은 조금은 낮아도 괜찮았다. 그래서 내가 학교 상관없이 우리 과에서 과탑이다. 그러면은 그 토익이 그리고 한 960, 7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충북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빡세져요. 가기가 어렵습니다. 학점 토익 기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전남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도 1차 컷을 보면요. 자, 토익 40점, 전적대 20점 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 40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다른 거고 약대만 볼게요. 약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은 없어요. 면접은 없고 1단계에서 일단 영어랑 학점 가지고 뽑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50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필고사를 나중에 보게 돼요. 자, 참고로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1차를 60명밖에 안 뽑았어요. 최종은 11명 뽑았고요. 자, 그래서 거의 경쟁률이 6대1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쓰면은 추합 같은 거 이제 고려하면은 어지간하면은 붙을 수 있었다. 다만 여기는 이제 공개한 거 보면은 학점 토익이 둘 다 거의 만점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 전남대하고요. 자, 알아두셔야 될 게 전남대하고 강원대가 그래요. 강원대, 전남대 다 직업국이고 학점 토익이 거의 만점에 가까우면은 굉장히 유리하게 약대에 갈 수 있는 약대입니다. 자,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런 데는 내가 만약에 지필을 엄청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에요. 지필을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근데 학점이 한 96점, 7점 이래. 그러면은 여기에 1차 통과도 못 해가지고 지필 성적이 엄청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반면에 지필 성적이 조금 내가 준비가 덜 돼 있어도 합격할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 약대입니다. 참고로 옥터디에서는 아예 여기 1차도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제가 여기는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보러 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한테 그 보통 듣는 분들이 그냥 나이 많고 스펙 없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남대 같은 경우에 좀 특이 사항이 있어요. 작년에는 1차에서 60명 뽑았는데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지 지필을 너무 개떡같이 봤는지 못 들어간 학생들이 그래서 요거를 166명으로 이번에 늘렸습니다. 1차를. 그런데 아까 원광대 자 봤죠? 원광대 의대 같은 경우에 25배수 뽑았어요. 25배수 뽑아가지고 10명에 25배수 뽑아가지고 총 250명 뽑았는데 컷이 985였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막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 유의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뽑았던 약대 인원들 싹 다 더하면은 총 편입 인원 141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정성대 70명, 기계균 등 3명 포함이고 정량대 71명이었습니다. 즉 정량대가 조금 더 많아요. 기계균은 뭐 대부분 못 쓸 테니까. 자, 다만 이제 아주대, 경희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정성대로 넣긴 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포함을 시키긴 했는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필이 1차에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벌 좋거나 뭐 서류 좋은 학생들이 지필에서 떨어져 버리고 내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할 수는 있다. 다만 합격생 스펙을 봐서는 자, 경희대 빼고 경희대는 작년에 조금 낮은 학생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아주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포카 정도는 돼야지 스카이 정도는 돼야지 붙었습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명 붙었는데 고려대생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대가 71명인데 71명이나 뽑는데 자,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편입 준비생이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여기서 뭐 그것도 있죠. 의대, 지대, 수의대 쓰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대, 약대 아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건데 우석대나 이런 데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 거의 한 800에서 뭐 많아봐야 9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1명 뽑는다 하면 경쟁률 한 11대 1밖에 안 되는 셈이에요. 오히려 피트 잘 나갈 때 15대 한 16대 1 이 정도 됐죠. 죄송합니다. 아니겠네요. 대충 한 15,000명 받고 정원이 한 1850명 이렇게 됐죠. 네. 제가 생각했던 이거는 이게 아니고 정량대가 한 900명 되거든요. 그래서 900명분에 한 15,000 하면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이 순간 머릿속에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량대 똑같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비하면은 사실 비슷해요. 피트랑 계속 유지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다가 이제 추가격도 편입은 보통 붙는 사람들이 여러 개 붙거든요. 작년에 육관왕도 옥토디에서 2명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제 저한테 30명 정도, 정확히 31명인데 한 명, 원래 32명인데 한 명이 중간에 나갔어요. 그래갖고 31명인데 그 중에서 15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아무튼 나간 분은 뭐 건강상 이유로 나가시긴 했어요. 여기서 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전형용사에서 필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화되는데 화학 다 유기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 안 적혀 있어도 일단 본다. 어차피 그리고 여러분 다 쓰려면 유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특이사항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이제 서술 논술이 있는데 뭐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어렵진 않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안 한 데 중에 이제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시험 있습니다. 물리시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아주대도 수학 영어가 있어요. 아주대거든요. 네, 영어 수학 같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에서 약물학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저는 약사고요.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 같은 경우에 아까 화학에서 유기가 나온다 했는데 화학이 보통 그냥 한 20문제 된다 치면요. 유기는 그 중에서 한 5문제고 화학이 한 15개 돼가지고 화학 비중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생물이 한 20개 되고요. 다만 생물이 일반 생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약물학, 약물취락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피트보다 어려운 게 범위가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이 공개가 안 되죠. 그런 점들이 조금 편입을 깜깜이 시험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가지고 이제 결론 한번 낼게요. 자, 결론적으로 정량대는 어쨌든 토익이 거의 990 가까이는 나와야 돼요. 자, 못해도 970입니다. 못해도 970이고 990까지는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쓸 수 있는 데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다 쓸 수는 있고요. 다 쓸 수는 있는데 다만 학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지게 돼요. 자, 토익은 만점이란 가정하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점이 진짜 낮다. 학교에서 공부 좀 할 걸. 자, 그러면은 여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우, 경대, 3원. 여기는 학점을 거의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국대는 조금 면접에서 반영을 하는 느낌적인 느낌은 들고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점 비중이 아까 낮았던 데들 있죠. 자, 이런 데는 한 88에서 93 사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지원을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충북대, 제주대,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점수는 돼야지 그래도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충북대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넣은 이유가 사실 실합격자 중에서 자, 요 정도 스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아까 이게 되게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평균의 함정이긴 하죠. 자, 다만 엄청 잘 보긴 해야 돼요, GP를.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면은. 그 다음에 아까도 봤다시피 이제 한 95에서 98점. 전북대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전북대도 학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요까지 쓸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뭐 거의 올 A뿔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원대, 전남대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으로 아까 대가대 제가 빼놓고 나왔는데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였죠. 학사편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교 졸업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학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원할 수 있는 그 풀이 넓어져요. 이 정도 인원을 막 뽑는 데들이 내가 더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유리해지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학점이 자, 애매하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줄게요. 요 정도 딱 기준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요 아래다. 그러면은 저는 그 학은제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학은제를 해가지고 세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은 정량대들은 학교를 안 봐요. 학벌을 안 보기 때문에 학점 숫자 자체만 높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요 정도 쓸 수 있는 풀이 높아집니다. 다만 학은제를 하면은 내가 무조건 막 100점, 99점 이렇게 학점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도 의외로 소모가 되고 돈도 좀 들어가죠. 그리고 요거를 준비하는 시간만큼 내가 지필하고 토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토익 커트라인도 못 맞춰가지고 학은제 하다가 지원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이익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학은제 해가지고 요것도 충분히 받고 그 시간을 남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토익도 만점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 하면은 요까지 높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애매하게 한 93점 걸린다. 위에 걸린다. 93점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전 생각에는 지필하고 토익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더 하고 갈게요. 자, 내가 학벌이 좋고 나이도 어리다. 그리고 플러스 학점도 좋아야 됩니다. 학점까지 좋다. 그리고 외부 활동이 좀 많다. 연구실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성대 그냥 구분하지 말고 다 쓰세요. 다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나는 엄청 우수한 학생이라 가지고 지필도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량대도 같이 쓰세요. 그리고 정성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900 이상이면은 만점 처리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정량보다는 솔직히 토익 비중이 조금 낮기는 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라도 안 맞다. 학벌이든 나이든 학점이든, 그러니까 학점은 아닌데 요 둘 중에서 하나라도 안 맞다. 자, 그러면은 정량대 울며 겨자 먹기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량대를 쓸 때도 조건이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토익 점수가 결국은 970 이상은 받아야지 내가 정량대에 그나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성대 하나 노리고 내가 토익이 940인데 쓰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요. 다만 시기적으로 9월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토익이 이 점수고 오를 기미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늦어도 정량대 준비는 해야 됩니다. 준비는 시작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조금 잔인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정량대 쓰세요. 정량대 쓰시고 정성대는 사실 거들떠 안 보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좀 많죠, 학교가. 그래서 원서비가 좀 아까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쓰려면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자소서 써야 되거든요. 자, 자소서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저는 금방 써가지고 한 3-4시간이면은 쓰긴 하는데, 이게 뭐 쓰던 사람이나 빨리 쓰지 안 쓰시는 분들은 이거 쓰려면은 엄청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 아껴가지고 그냥 정량대 토익하고 지필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안 되면은 토익 공부 열심히 하자.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자, 1시간 정도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옥터디입니다. 다음에서 옥터디 혹은 여기 위에 적혀있는 카페 검색해가지고 OKS 102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저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